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주면 이제 또 산타 랠리, 연말 랠리 좀 기대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이틀이나 이 전강후약의 장세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어제도 전강후약, 네. 오늘도 전강후약. 요즘 점심시간에 무슨 일 있나요? 꼭 밥 먹고 나면 장이 빠져 있어서. 네. 자 어쨌든 오늘은 좀 찝찝해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굉장히 의미 있는 급반등이 바닥에서 나왔는데 네. 상당히 좀 오늘 기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전강후약을 보였다. 이러면은 혹시나 나스닥이 좀 흔들리면 확 빠져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걱정이 있어서 조금 오늘은 시장을 보면서 좀 걱정되는 마음이 한편에 있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호재도 있고 미증시도 좋았는데 오늘장 생각보다 실망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자세한 시장 이야기 준비해뒀고요. 역시나 종목 상담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고충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8181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함께해 주실 화요일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로 파트너 그리고 나연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말 어제 오늘 시장이 전강후약이라서 시장 네. 걱정하신 분들 너무 많은데 두 분께 빨리 궁금한 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수급도 그렇고 주도 섹터도 그렇고 아직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정돈된 느낌이 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요것도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PC도 있고요, 네. 베이지북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발표들이 외국인들을 좀 돌려 세울 수 있을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이슈는 환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신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네. 우리 증시는 이렇게 강하게 반등보다는 오히려 전강후약으로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조정장이 나왔어요.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은 환율이라고 보는데 이 환율 부담에 따라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포지션 봤을 때 이게 환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 지금 원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거든요. 자, 원인. 첫 번째로 대미 투자, 우리나라의 정부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이게 이제 달러를 벌었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저축하듯이 파킹하듯이 이게 환율을 더 오를 거로 예상하고 지금 환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런 달러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환율 부분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미국의 이런 지표 발표라든지 이런 금리나 기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향후 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시장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전저점을 이탈하는지 이런 지지선 확인 같은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으로 볼 수가 있는 지금 환율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좀 이 환율 쪽에서 좀 좋은 모습이 나와준다면 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이제 매수가 전환이 됐을 때 우리 시장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 증시의 기술적인 모습을 통해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못 가고 있지만 저는 이 전저점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유지는 하고 있는데 우리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종목 장세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개별 종목 장세에서
낙폭주들 중심으로 해서 짧게 끊어가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우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탈하지 않는다면 하고 단서를 붙여주셨습니다만은 그럼 이탈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일까요? 네. 자,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난 6월 이후로 지난달까지 거의 한 5개월 정도 거의 한 20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11월 들어서 지금 보름 만에 거의 한 12조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네. 뭔가 한국 정시에 대한 뭔가 좀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라서 이제 걱정이 태산이네요. 네, 방금 또 반장님이 짚어주신 요 내용을 저희가 표로 살짝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다가 한 번에 꺾인 모습이죠.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업종을 좀 담고 있나 봤더니 뭐 오른쪽 표에서 보이듯이 필수 소비재, 또 유통 같은 이런 방어주 쪽으로 또 수급이 조금 이동을 한 모습입니다. 네, 자 반도체는 뭐 엄청나게 지금 팔고 네. 있는 거고, 근데 반도체 외에도 사실 팔고 있는 건데 네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좀 덩치 큰 쪽을 비우다 보면 뭐 그다 현금을 확보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약간 방어주 쪽으로 돈은 좀 이동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전형적으로 이거는 좀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신호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한 개가 이 연기금이 비중 한도에 걸렸다 뭐 네. 이런 루머가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사실인 듯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경기 방어적인 부분의 선택을 좀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우리가 환차손에 걸려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이제 원화 약세 기조가 좀 나타나도 보니까 결국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종목에 대한 수익이 나는 부분보다 현재는 환율에 의한 환차손이 발생하는 확률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일부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저가 매수는 일부 들어왔고 대신 오늘 매도세는 나타났었지만 결국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는 매수를 하는데 지금 여전히 환차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현재 이 삼성전자나 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유입됐던 구간이 6월 달부터 8월 달 구간이에요. 그러면 그 6월 달부터 8월 달 구간에서 본다면 현재에 대한 주가는 상당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던 거고 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한차손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이익 실현하면서 또다시 바닥권역에 있는 저가 매수세를 좀 더 붙이는 그런 전략들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고 앞서서 제가 연기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 현재 이제 연기금의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이미 드러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비중 확대를 검토하면서 전술적 자산 배분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리밸런싱을 한다면 그것도 현재는 이제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것이 진행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연기금도 지금 보면 결국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이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증시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대신에 고가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연기금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도 저가에 놓여 있는 종목군을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그래도 지수를 지켜주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최근 외국인들 움직임은 SK하이닉스는 10월, 11월 2개월 연속 대규모로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삼성전자는 10월 달에는 SK하이닉스를 팔아 삼성전자를 좀 사는 분위기였는데 11월 들어서는 같이 파는 네.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AI 투자 관련된 어떤 진영 싸움이 일단 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한테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초반에는 조금 삼전 쪽으로 돈을 좀 이동을 시키더니만 11월 들어서는 아마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뭐 약간 거기에 대한 매도가 전체적으로 좀 덩치 큰 종목 쪽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저희 한번 살펴봤고요. 방금 또 반장님이 반도체 진영 싸움 이런 멘트를 주셔서 조금 더 오늘 또 새로운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 구글의 AI 모델인 이 제미나이 3.0이 뭐
HP보다 낫다 이런 평가까지 받으면서 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구글이 엔비디아의 이 GPU를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칩을 TPU를 쓰고 있기 때문에 AI 시장 뭐 반도체 쪽 판도가 바뀌는 거 아닌가 수사 포인트를 세워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지난주 18일이었죠. 이 네. 구글이 제미나이 3.0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구글 주가는 지금 연일 올라가고 있고요. 오픈 AI는 지금 비상장이기 때문에 네. 다행히 피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상장돼 있었더라면 주가 박살나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구글 진영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사실 오픈 AI와 엔비디아 진영은 조금 좀 고개를 숙이고 있거든요. 이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먼저 이 제미나이 3가 지금 출시가 되면 3.0이 출시가 되면서 반도체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이런 GPU를 활용해서 이런 기반이었다면 GPU 기반이었다면 지금 이 제미나이 3.0 효과로 인해서 이제 TPU에 대한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우리 반도체 업종을 보면 최근 들어서는 뭐 과거에는 뭐 GPU라든지 HBM 이런 이슈로 해서 우리 오픈 AI 관련된 기업들 굉장한 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지금 제미나이 3.0에 한번 이 후기들을 보게 되면 그 오픈 AI 사장 CEO조차 이렇게 좀 인정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우리 반도체 쪽들을 보실 때 좀 이런 TPU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 중점으로 한번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들을 보신다 하더라도 뭐 TLB라든지 우리 어제 잡아드렸던 노타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강하게 전강호약 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저는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추세적으로 지속적인 모멘텀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반도체를 보실 때는 TPU 관련주 생태계 중심으로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사실 뭐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이끈 우리 그 AI에 대한 투자 이 경쟁적으로 사실 좀 부채질한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그로 인해서 뭐 엔비디아 진영 모두가 좀 웃었는데 네. 요즘 안 그래도 이거 너무 과잉 투자하는 거 아니냐. 뭐 플랫폼 사업자들 결국 다 같이 성공하기 힘들 거고 하나만 살아남을 건데 네. 시장에서는 그걸 구글로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구글만 살아남지 않을까. 오. 결국 다른 플랫폼 사업자는 돈만 엄청 놓고 다 네.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지금 대부분의 주가들이 어쨌든 뭐 상당히 많이 관련된 GPU 투자가 막 일어나면서 HBM 반도체도 많이 팔고 했던 것들이 만약에 오픈 AI가 생각밖에 이런 일들 때문에 자금 유치가 좀 힘들어지면 네. 엔비디아 GPU 칩도 덜 팔릴 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도 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관련 기업들 최근에 무너뜨린 이유라서 작지만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잠깐의 노이즈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이만큼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엔비디아 GPU를 통해서 AI를 구현하는 방법, 그것이 이제 플랫폼이라는 쿠다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구현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쿠다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서 AI를 개발을 진행을 해왔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GPU를 활용을 하고 쿠다라는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호환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지금 AI라는 것이 만약에 종착역이라면 저도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가 상당한 이제 점유율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AI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에는 산업에 대한 자동화까지 연결되는 구간에서 누가 먼저 그리고 누가 더욱더 확장력 있게 누가 더욱더 편의성을 증대시키면서 갈 것이냐에 대한 저는 마라톤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AI가 두뇌에 대한 역할을 해서 결국엔 나중에 자동화에 대한 부분, 피지컬 AI까지 나아가는 형태를 봤을 때 그럼 그에 따른 또 플랫폼을 누가 먼저 또 선점하고 가져갈 것인가 그거는 또 별개의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엔비디아가 지금부터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것은 조금 기우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좀 더 판단을 하면서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전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엔비디아 이번 3분기가 다른 여타의 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에 대한 부분만을 본다면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매출액에 대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현재 폭발적인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도 함께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뭐 하이프 사이클에 대한 우려감이 높지만 그래도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적인 상승세를 비추어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오픈 AI가 촉발한 대규모 AI에 대한 어떤 투자들, 이로 인해서 오픈 AI도 돈 많이 벌고 관련된 플랫폼 사업자들도 돈 많이 벌고 엔비디아도 돈 많이 벌고 반도체 기업들이나 뭐 기판주들도 돈 많이 벌고 네. 이 기대감을 잔뜩 반영해서 지금 주가는 올라 있는데 지금 잡음은 오픈 AI의 어떤 이 투자 계획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한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를 보니까 뭐 구테오 오픈 AI처럼 저렇게 경쟁적으로 투자를 내가 붙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라는 좀 네. 고민이 생긴 거거든요. 이러면 플랫폼 사업자들의 투자 속도가 조절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 투자 속도가 조절되면 팔리기로 한 GPU 칩이든 네. HBM 반도체든 덜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 관련 기업들 주가를 좀 누르고 있다는 것을 좀 냉정하게 인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AI 쪽 흥미로운 또 이슈가 생겨서 저희가 두 분께 의견 여쭤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시황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종목 이야기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진짜 주식 진주를 찾아서 진주반상회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도 두 분의 리뷰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나연호 파트너의 노타 에이스 먼저 하고 갈까요? 네. 네, 어제 우리 진짜 주식 출연해서 딱 잡아드린 한 종목 바로 노타였죠. 자, 노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AI 쪽에서 특히 앞에서 설명드렸던 제미나이 3와 관련돼 있는 이런 피지컬 AI나 네. 이런 TPU와 관련된 숨은 종목으로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매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종목 장세에서 낙폭주에 대한 관점을 우리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 건데요. 자, 오늘 장에서 거의 27%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면서 당일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와줬는데, 자, 우리 최근에 잡아드렸던 큐리오시스를 보시게 되면 역시 이런 낙폭 과대 구간에서 음봉 3개, 고점 대비 50에서 70% 빠진 자리에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노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자리에서 이런 낙폭 과대 구간에서 이 쉬어가는 밑꼬리를 달아주는 음봉을 줬기 때문에 우리 이런 제미나이 3의 3.0의 수혜주, 그리고 이런 낙폭 구간에서 터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잡아드려서 오늘 좀 어려운 장에서도 좋은 상승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최근에 매매를 하실 때 이런 낙폭주에 대한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지만 여전히 지금 고점 대비 40%가량 빠져 있거든요. 네. 물론 이게 6만 원짜리 이런 가치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추세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위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신 분들께서는 자녀분은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45,000원, 그 다음은 5만 원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상로 파트너도 리노공업 한번 에이스 부탁드립니다. 네, 리노공업이 오늘 이제 신고가를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제 넥스 트레이드에서도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자기기에 대한 신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럼 결국에는 테스트 소켓을 또 납품하는 리노공업이나 ISC 같은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평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계산까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리노공업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에 대한 신고가 흐름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니까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리뷰 종목 노타도 하루 만에 좋은 상승률 보여줬고 리노공업도 오늘 시원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리뷰한 종목들 두 가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 주에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000피로 가는 여정에서 흔들릴 때마다 담을 종목들 이상로 파트너는 삼성물산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G2G바이오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지주사 대 바이오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준비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약효 지속성 기반 약물 전달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제가 항상 제약 바이오를 강조드릴 때 크게 두 가지를 강조드리죠.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거나 아니면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하는 기업인데 바로 이 기업이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글로벌 제약사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비만과 당뇨 치료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갖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네. 우리 10월달 중순에 진짜 주식에서 우리 잡아드리고 바로 무상증자가 나와서 좋은 정말 큰 상승을 보여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오늘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AS 차원에서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한 주당 무상증자 받으신 분들께서는 한 주당 2주씩 입고가 되셨을 거예요. 자, 오늘 입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런 양봉의 도지를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무난한 이런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급면에 보신다 하더라도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지금 구간을 보셨을 때 단기 고점 대비 30%가량 빠진 구간에서 1차적으로 9만 원, 그 다음에 10만 5천 원 구간까지 한번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무상증자 받으신 분들 AS 차원에서도 그리고 좀 납북 구간에서 좀 중장기로 보실 분들께서도 저는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다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삼성물산도 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흐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주사니까 좀 안전한 방어주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준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지금 최근에 시장이 흔들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서 지주사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들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 삼성물산 빠질 때마다 좀 담아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빠질 때마다 또 기대감을 가지고 흔들릴 때도 연말을 생각하고 담아보자 삼성물산 가져오셨고요. G2G바이오도 무상증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신 종목입니다. 이번 주 두 분의 종목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FA 반도체요. SFA 반도체요. 예,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네, 5,292원이요. 5,292원이요. 예. 그러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2021년에 21년이요? 네, 계속 네, 물 탔어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가격대가 5,292원이니까. 그러면 뭐 비중이나 물량은 좀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지금 거의 100% 가까이 들어갔어요. 물 거의 타고 해가지고. 100%? 아, 요거 네, 하나만. 제가 작년에 팔 기회도 있었는데 네네. 예, 한번 못 팔아가지고 좀 아쉬워가지고 한번. 타이밍을 좀 아니, 놓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또 조금 5,000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시겠어요. 네, 좀 오르다가 말아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 종목 거의 100% 보고 가지고 있고 평단가 예. 5,292원이니까 예. 어떻게 좀 특별하게 궁금한 점 있으세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가가지고 네, 좀 이 소부장들이 가야 되는데 궁금해가지고 그게.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방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물을 좀 타셔가지고 매입 단가를 낮춰놓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네. 지금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게 특히 지금 비중이 100%라서 네. 좀
꼼꼼하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뭐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메모리나 비메모리 부분에서 이런 후공정 패키지,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기업인데요. 네. 무엇보다 최근에 이런 메모리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게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뭐 구형 D램부터 시작해서 SSD 그리고 이런 램까지 모두 지금 다 이 굉장한 수요가 많아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메모리 사업 쪽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SFA 반도체 지금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막 그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 투자자분께서 한번 전략을 세워드린다면 우리 기술적인 자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당연히 홀딩하셔야 되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한 20%까지 빠진 그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하방을 확보해주고 좀 터닝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반도체 업황들을 봤을 때 이런 제미나이 3.0 기반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상승들이 나와주고 있고 뭐 투심으로 봤을 때도 이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갖고 가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보다는 매수가가 한참 위이시기 때문에 저는 좀 반등을 이용하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1차적으로는 우리 4,300~400원대에서 한번 저항대 이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4,300~400원대에서 한번 매물대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300~400원대 매물대를 강하게 뚫지 못한다면 저는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꼭 한 종목에 집중하신다기보다는 비중을 뭐 10에서 20%씩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시면서 저는 단계별로 상승이 나올 때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4,300원에서 4,400원대 그 다음 이전 고점인 한 5,000원대, 4,900원에서 5,000원대를 한번 1, 2차 목표가로 한번 잡아드리고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단계별로 좀 비중을 상승이 나올 때,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가지고 좀 손실을 많이 하시는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만약에 이 5,000원을 한번 뚫어주는 경우에는 그 이상 한 5,500원까지도 열려있지만 이거는 그 다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4,300~4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5,000원 목표가 설정해드리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장기 소외를 받다가 최근 이제 9월달, 10월달 들어서 반도체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때 이제 반도체 쪽에 돈 들어오다 보니까 뭐 반도체 ETF도 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SFA 반도체도 분위기가 살아났었는데 자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니 좀 재미없죠. 네. 반도체 쪽이 약간 힘이 빠지니까 바로 그냥 꺾여버리는 모습이 지금 잡히고 있어요. 조금 아쉽게도 저도 같은 의견인데 네. 반등 이용해서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이게 좀 올해 적자고요. 내년 내후년도 흑자 전환 예고는 돼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200~300억 수준이라서 네. 지금 시총이 많이 빠졌는데도 6,5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싸다라고 보기가 좀 힘든 위치라서 다행히도 뭐 반도체가 지금 끝난 건 아니니까 11월, 12월 달에 반도체 쪽도 다시 약간 훈풍 불 때 그럴 때 좀 빠져나오는 시기를 조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4년 정도 오래 좀 갖고 계셨는데 일단은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줄여가자, 빠져나오자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사탕 투유님의 종목이고요. CMTX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38,500원의 10%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 손절을 해야 될지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될지 좀 고민이라고 이렇게 채팅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뭐 사고 난 다음에 주가 빠지면 손절하거나 물타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냥 홀딩만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그냥 홀딩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현재 CMTX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 가격이 65,5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상장될 때 첫날 이제 154,000원이 갔으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2.5배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때부터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던 단계였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셨던 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아직까지 92,100원이면 공모가 대비해서 여전히 50% 이상 올라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하락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상장되는 종목군들이 처음 시작할 때 한번 강하게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낮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강하게 한번 튀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지금 현재 CMTX 같은 경우에 전자입니다. 그죠? 네. 한번 시작할 때 강하게 튀어가지고 한번 거래량 폭발시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빠져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지금 뭐 8만 원 선도 한번 깨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 CMTX가 초정밀 세정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를 납품을 하면서 HBM 관련된 부분 그리고 TSMC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또 악재로 본다면 램리서치라는 세계적인 세정 장비 업체가 또 소송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조금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다가 반등이 좀 넣으면 좀 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이게 이제 공모가 너무 낮습니다. 공모가 6,500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반등 시 좀 빠져나오는 전략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CMTX는 이게 지금 지난해 상장하면서 15만 원에 출발했는데 지금 92,000원이니까 네. 그냥 뭐 바로 4거래일 만에 지금 반토막 50%가 네,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싸게 상장이 돼버려서 네.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단기간 좀 쉬지 않고 빠졌으니까 또 보통 낙폭과대 반등이 한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일단 홀딩을 하되 그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같은 의견 드릴게요. 네, 추가 매수 물타기보다는 이렇게 또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요. 그러면은 어제 아니면 오늘 매수하셨겠네요? 어저께요. 어제 하셨어요. 네. 아이고, 어제 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좀 네네네. 걱정이시죠? 네. 아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뭐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47만 원에 네. 20%. 47만 원에 20%요? 네네. 아이고, 조금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래도 목소리는 조금 어머니 조금 그래도 굉장히 편안해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걱정되세요? 이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가 제일 걱정이죠. 네, 다시 올 수 있을지.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틀 연속 많이 빠져서 저희가 좀 전략을 자세하게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네.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우리 삼바라고 하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분할 상장돼서 나온 이제 에피스 홀딩스니까 지주사입니다.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분할 상장되면 에피스 홀딩스는 빠질 거야라는 얘기는 진즉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아마 그런 내용을 못 보고 어제 네. 덜크덩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삼성 에피솔딩스는 이제 분할해서 결국에 사업을 보시게 되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약 개발 그리고 ADC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분할 상장되고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 제약 바이오를 볼 때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대형 제약사들 중에 하나인 이런 삼성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으로 이런 수급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DC 쪽 이런 쪽에서 결과가 나올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엔 주가는 자리를 한번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단기 관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자, 우리 차트를 우리 한번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흐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바로 신규 상장을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들은 우리 전화 주신 분께서 만약에 들어가실 때는 바로 이렇게 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지지가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분 차트를 통해서 함께 30분 차트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큰 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갭 하락까지 한번 만들어 놨어요. 고점 대비 지금 이제는 45%가량 거의 지금 절반가량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어도 저는 좀 이렇게 펀더멘탈 이제 자리를 한번 잡아간다면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런 잡조 성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삼성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비중 20%면 저는 좀 뭐 적당히 구성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여기서 매도하신다기보다는 우리 반등을 이용해서 우리 1차적으로 목표가까지 한번 설정을 해두시고 지금은 일단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목표가까지, 죄송합니다. 매수가까지 갖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할 상장되기 전에 거래 정지되기 전에 미리 올랐다가 이제 지금 거래 정지 기간에 있다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된 건데 에피스홀딩스는 시작하자마자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쌈바도 오늘 한 9% 가까이 네. 빠지면서 일단 거래 정지 전 가격까지 다시 원위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 흐름은 조금 좋지 않다라는 거 일단 뭐 물은 타지 마시고 기존 갖고 있는 물량 가지고 핸들링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에피스홀딩스 또 이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